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친구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혹은 가족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떻게 거리를 두겠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은 몇 번이나 억지로 참고 상처받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참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킬 것인가? 잘못된 선택은 생각보다 큰 손실을 불러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의 에너지가 소진되며 결국에는 가족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 가지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경계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으면 안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거리를 둘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쏟아지는 비교와 잔소리,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부모님의 태도.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급기야 우울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었어야 했다는 것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일수록 더욱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 없는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한심하니? 너는 항상 문제야. 네가 뭘 알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가끔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며 넘어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농담이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존중 없는 말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폭력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이야 가족이니까라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살 여성 내담자는 아버지에게서 평생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내 동생 좀 본받아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아끼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꼈고 삶이 끊임없는 증명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심한 불안장애를 겪으며 상담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해야 했던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존중 없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상처받는다고 명확히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차츰 아버지도 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존중 없는 말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 안에서 자라고 존중 위에서 꽃핀다. 가족 사이에도 자유와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존중 없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농담이야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아팠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두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과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할 때입니다. 가족은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합니다. 네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해.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해. 내 말이 맞아. 네가 뭘 몰라. 처음에는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여러분의 선택권과 자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족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무엇을 꿈꿀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선의로 조언하더라도 그 조언이 명령처럼 들리고 거부할 자유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건강한 관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9살 남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하고 싶지도 않은 법대를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예술은 먹고 살기 힘들다.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법대 공부를 하며 살았지만 결국 졸업 후에도 변호사 시험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늦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과 수차례 충돌을 겪은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족과 거리를 두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르자 가족도 그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기대를 모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여러분이 행복할 때 비로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부모의 그림자를 넘어설 때 시작된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은 듣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조심스럽고 단단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세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과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당할 때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고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여러분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예민해?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네가 문제야.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 서운함, 분노, 혹은 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감정까지. 가족이 내 감정을 무시하는 순간 그 상처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기쁨, 슬픔,
분노를 늘 가볍게 치부하는 것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울었던 자신에게 그깟 일로 우냐고 차갑게 말했던 아버지, 사춘기에 외로워 괴로워할 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힘들다고 하지 말라며 무시했던 어머니.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언제나 나는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못해 관계가 자주 어긋났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조심스럽게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나는 이 상황이 힘들어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이런 변화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설령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진 않나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거리를 둘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과 거리를 둘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하고 부드럽게 경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는 싸우자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가족의 사랑을 잃을까봐 겁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가족이라도 나의 삶과 마음의 영역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여러분의 사생활에 과하게 간섭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선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조금만 지켜봐줘.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날 힘들게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진짜 건강한 경계는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들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결국 선택과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족도 여러분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애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차갑게 대하거나 모든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짧게 연락하고 생일이나 명절 같은 중요한 날에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세요. 나는 너희와 거리를 두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무시 속에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그녀의 집안 살림,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모든 걸 간섭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결국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엄마 마음은 고맙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니의 연락에 바로바로 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신이나 명절에는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경계를 세워보세요.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를 통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과 건강한 거리를 두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참으며 자신을 억누르고 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 같고, 항상 부족한 사람 같고, 항상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삶에 대해 스스로 존중하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중년 남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고 자신의 선택은 늘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그는 스스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소모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쌓이는 서운함은 결국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 속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고 존중과 애정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부딪히던 관계를 거리두기로 바꾼 후 명절에만 깔끔하게 만나는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매번 다투던 명절이 서로를 배려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미움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 전체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마음속 어딘가가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삶이 재미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풀지 못한 가족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마음속 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은 삶 전체를 더 밝고 단단하게 바꿔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데서 온다. 여러분, 가족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 안에서 진짜 사랑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억지로 맞추려 하다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나요?
혹은 매일 눈치를 보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결심을 해보세요. 나는 가족과도 나를 지키는 거리를 두겠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도 거리두기가 필요한 3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존중 없는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 두 번째, 나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할 때. 세 번째, 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당할 때. 이 3가지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결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결국엔 가족 관계마저 망가뜨릴 뿐입니다. 가족이라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서로를 더 존중해야 하고 가족이라서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내담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하면서도 참았던 사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했던 사람, 무심코 던진 가족의 말 한마디에 평생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거리두기를 결심한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와는 피를 나누었더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여러분, 가족이든 누구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른 얼굴이 있었나요?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았던 기억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가족과도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겠다. 거리두기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거리두기에 대해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